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또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경제부 황현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그래서 2.75%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대 기준금리는 2년 4개월 만입니다. 네. 이번 금리 인하는 금융통화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는데요. 제가 한번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 막바지였던 2022년 10월부터 물가를 잡으려고 기준금리가 3.5%까지 인상됐었습니다. 이후에도 3%대를 유지하다가 이제서야 기준금리가 2%대로 인하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인하됐다라고 하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내수 부진이 지금은 가장 큰 문제인데 내수 부진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그 위기가 극에 달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위기 의식이 굉장히 높은데요. 네. 내수 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왔습니다. 3년 동안 빚으로 이제 버텨왔거든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중 삼중고를 진짜 수십 번도 고민을 했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버텼다가는 이제 아예 가게세 자체도 못 낼 것 같다. 기재부는 2주 전에 공식적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계엄 이후 2달 연속으로 경기 하방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또 정부 분석에서도 모두 경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실 내수도 문제인데 수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세 부과를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나마 한국은행은 내수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좀 나아질 것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개선될 거다라고 본 건데요. 네. 더 큰 문제는 수출입니다. 수출은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게 한국은행의 전망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하겠다는 고율 관세 때문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내놓는 관세 정책의 속도 또 강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다는 점인데요. 이창용 총재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1월에는 비상기업 사태 등 국내 상황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이번 전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 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기존의 전망치인 1.9%에서 대폭 낮춘 겁니다.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수출 악화입니다. 트럼프발 대미 관세로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750억 달러로 낮춰 잡았고요. 지난해 흑자와 비교하면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4조 원가량 적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출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건 0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니, 지금 수출 기여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출 중심의 수출을 통해서 많이 나라가 성장했었는데 이건 좀 충격적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 나아지는 겁니까? 내년이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내년을 말하기엔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1%대에 그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1.8%를 예상했는데요. 이창용 총재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력으론 2%대 성장은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직접 이 총재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1.8%면 받아들이고 괜찮은 성장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욕심에서야 좀 더 많은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 노력이 필요합니까? 네, 우선 이창용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추경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추경을 언급한 건 최소한 5번이 넘는데요. 또 장기적으로는 혁신을 통해서 신산업을 개발해야 하고 또 고령화에 대비한 외국 인력 유입 등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의 황현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